하얀 눈이 쌓인 천년숲길로 스님과 불자들이 걸어갑니다. 돌탑에 쌓인 눈이 포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일주문 앞을 걸어가는 스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니 더욱 멋진데요. 천년고찰 고운사의 겨울 풍경입니다. 화재로 소실되기 전에는 고운사는 이제 산에 소나무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침려수 계통의 소나무들은 겨울에 이제 눈이 내리면 그 솔잎 위에 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렵수들은 이제 잎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가지 위에 눈이 별로 안 쌓이거든요. 근데 고운사는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그 소나무 가지 위에 잎 위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들이 참 정겹고 이뻤죠. 2025년 3월 25일 시뻘건 화마에 무너진 고운사. 사찰을 품은 등운사는 나무들이 전부 숯으로 변했습니다. 스님들이 정진했던 선방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으스러졌는데요. 범종각도 무너졌지만 범종은 남아 뜨거운 열기에 갈라졌습니다. 저 이제 돌 계단 위에는 이제 극락전이 있었습니다. 이 고운사의 최고 중심된 돌은 이제 법당이고, 극락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좌우에는 이제 스님들이 머무던 이제 공양간이라든가 큰 대방들이 있었고, 앞에 여기는 이제 우아르라는 누각이 있어가지고 비우자 꽃아자라 해서 꽃비가 내리는 누각이라는 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고 법문을 하실 때 천상의 이제 신들이 환희심이 나서 꽃비를 내렸다 그래. 그래서 우화라 하는데 그런 뜻에서 이제 누각의 이름을 우화루라 하는데 그 우화루 누각이 이제 또 타버렸고 저 계곡을 가로지르는 누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누각은 가운노라 그래서 신라시대 때 이제 고운 최치원 선생이 여기 머무르면서 스님들하고 같이 했던 불사인데 저 밑에 계곡에 있는 돌기둥은 신라시대 기둥인데 그것도 이번에 불에서 이제 다 터져가지고 깨져 버렸죠. 하늘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천년고찰이시고 그놈의 불이 막 부태가 튀고 정신이 없어지고 내 앉아도 밥을 못 먹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도 그 폐허를 보면서도 좀 믿기지 않은 그런 심정이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피로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탈 없이 건강해서 그거야말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성의 대표적인 사찰인 고운사가 불타게 돼서 소방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화재 예방을 평상시에 한다고 했지만 이번 대형 산불은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고 대형 산불로 나서 결국엔 사찰이 많이 전소됐는데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그 인명피해가 먼저고 또 이 마을 주민들이 먼저시고 그 다음 우리 그 불사라든지 우리 부처님 모신 곳을 모셔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부처님 계신 곳이 그나마 이렇게 대웅전하고 또 우리 삼신가하고 여러 군데 또 안타기도 했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77년 동안 산을 총 태웠는 게 5만 4천 헥타 태웠어요. 5만 4천 헥타. 그런데 이번에 25일 날 하루 만에 10만 헥타 태웠어요. 하루 만에 10만 헥타. 그렇게 얼마나 무슨 77년 동안 태웠는 거를 하루 만에 다 태웠어요.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로 이거를 감당이 안 돼요. 새벽 4시 고운사 주지스님 방에 불이 켜집니다. 한 달 전 화마가 휩쓸고 간 이후 이곳 템플스테이 12번 방이 주지스님의 방이 됐습니다. 4시 30분부터 새벽 예불이 시작되는데요.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고 대웅전으로 향합니다. 컴컴해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익숙한 듯 빠르게 걸어가는데요.
산불 이후에도 새벽 예불을 쉬는 날은 없습니다. 스님 잘 주무셨어요? 네, 편히 쉬었어요. 예예. 그 자리 안 불편했습니까? 아주 잘 잤습니다. 불과 5분도 채 안 돼 대웅전에 도착했습니다. 스님은 불전에 있는 여러 문들 가운데에 있는 문을 엽니다. 이곳은 주지스님과 큰스님 정도만 사용하는 어간문이었는데요. 가운데 문은 정각의 주인이 출입하므로 법당의 좌우문을 활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주지스님은 법당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스님은 모두 6명.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언제나처럼 정성을 기울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고운산은 산 근처에 사하촌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하촌이란 큰 사찰입구에 형성돼 절을 찾는 신도나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가나 관광단지를 말하는데요. 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중 유일합니다. 소박하고 절제된 수행체로 꼽히는 이유일 텐데요. 지역적 특성으로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하촌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운산은 뭐 그런 주변에 큰 도시가 없는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많지가 않잖아요. 관광객이 없으니까 밑에 상가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상가가 없는 거예요, 밑에. 그런 차에 한 10년 전에 이제 제천 문화관을 만들면서 의성군에서 이제 여기 있던 그때 스님이 문화관을 만들기 전에 이쪽 지역을 전체를 공원화시키라. 그래서 동네 위로 공원화시켜 버리니까 이제는 상가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래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조건에서 먼저 공원화를 시켜 놔버려 가지고 이제는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던 최치원 문학관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벚꽃을 찾아오던 많은 관광객들도 덩달아 발길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스님은 바쁩니다.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주는 일. 한 달째 이어지는 스님의 일상입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아, 요도 이거 안 돼. 헌집 주고 새집 받으면 좋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헌집 받고 뭐 이제 새집 받는 거 좋은데 보물이 없어진 게 안타깝죠. 또 잘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보물 만들어야지.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나 안전히 살아있고 다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기도 잘해서 그래. 진짜 우리 우리 신도님들이 다들 열심히 기도 잘한 덕분에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쫓아와서 달려와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또 저렇게 종단에서 교구본사에 그로 이제 플랜카드를 또 이렇게 보내 가지고 또 용기를 잃지 말고 또 잘하라고 다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 하는 이런 한 마음이 다 모여 가지고 이 또 보건불사가 원만히 잘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화마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 체계적인 복원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에 대한 원망이 생길 법도 하건만 스님은 되려 담담합니다. 우리 이제 삶 자체가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삶 자체가 원래 이렇다고. 우리 사는 중생들의 세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부처님께서는 화택이라 그래요. 불 붙는 집이라 그래요. 항상 버글버글 산불이 나듯이 집에 불이 붙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간의 다툼, 뭐 부모 자식 간의 다툼, 부부 간의 다툼, 뭐 서로 갈등이 사실은 불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도 지금 뭐 그런 갈등이 많잖아요. 그게 그냥 사실은 불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화택이라고 불 붙는 집이라고 해서. 산불이 번져 올 때 스님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지역 주민의 안전이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보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라도 희생돼선 안 된다는 스님의 믿음. 부처님을 옮길 때에도 무리하지 말고 소방관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다 화재 날 때 다른 데 하고 다 옮겼는데 가운데 부처님은 커서 도저히 못 옮겼어요. 그랬더니 옆에 부처님, 좌우에 보살님하고 이제 다른 법당의 부처님은 다 옮겨서 이제 했는데 부처님이 안 가시고 지킨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스님의 이런 마음이 통했을까? 사망 소식까지 전해졌던 11명의 소방관이 살아있었습니다. 화염에 입사인 콘크리트 목욕탕에서 2시간 이상을 버틴 것이었습니다. 이게 위에 흙이 덮여 안에 들어오면 서늘하잖아요. 냉기가 서늘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여기 들어가 살은 거예요. 그런데다 그 소방관들은 산소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안에 이제 열기가 1000도가 넘으니까 산소를 다 태워버리는데 여기 들어와서 열기를 피하면서 산소통을까 산소도 그것도 아껴 쓴다고 돌아가면서 조금씩 마셨대. 도지사님이나 소방청장이 전화를 해도 통신이 두절돼가 다 죽은 줄 알았다가 이제 그 도청이 아까 도지사님이 특수 차량을 여기 보냈는데도 못 돌아왔어요. 저 안에서. 그래 한참 이제 불길이 잠잠해질 때 들어와서 살아있으니까 데리고 나간 거예요. 11명을. 11명이. 예. 그래서 소방차는 여기에 그대로 버려두고 사람만 이제 긴급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살린 거예요. 27살에 고운사에 들어왔던 주지스님. 41년째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기뻤던 일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하게 나빴던 것도 없는 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행복. 굳이 꼽는다면 이번 산불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니까 그들의 삶을 어떻게든 이제 저도 여기 오는 이제 공무원들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한테 이제 우리 고운사는 생각하지 말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라고 우리는 그래도 신도님들이 찾아오고 또 그 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법당이 남아가 있고 또 스님들이 거처할 수 있는 템플이라는 건물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바깥에 텐트 생활은 안 해도 되니까네 우리 걱정은 좀 안 하고 마을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늘 그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도량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스님들이 잘 만들어낸 데 대한 것은 정말로 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시 현재 일어나 있는 거는 이제 그거는 벌어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거든요. 한 달이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오직 현재에 끼어 있어라는 소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는 이걸 잘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복구하고 또 후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밖에 없죠. 산불 이후 등은 스님에게는 3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린 산불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속상할 일도 없어요. 누가 있어도 이제 뭐 자연재해가 이렇게 오는 거는 누구든지 또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있을 때 왔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제가 대신 뭐 짐 짊어지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또 변화하고 바뀌고 쓰러지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일시에 왔다는 거는 일시에 새롭게 싹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스님의 첫 번째 소원은 이번에 재건할 때는 과거로의 복원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짓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찰이 스님들 위주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명상의 공간으로 바꾸자는 것인데요. 스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현대는 현대의 건축의 양식이 나와야 되는데 늘 옛날 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답답하지만은 누가 바꾸려는 마음을 못 내고 있거나 바꾸려고 하면 그게 또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실패할 수 있으면 그거를 감당하기 힘들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니까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본사가 재건할 때는 현대의 새로운 건축 소재라든가 새로운 방식의 건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현대 건축의 새로운 것으로 또 자리 잡아가지고 조금씩 그런 게 시작이 되면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한 50년, 100년이 가면 새로운 양식이 제대로 자리 잡힐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요. 이런 데가 전부 와서 선하고 참선. 이게 관광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선 장소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현대식으로. 그러니까 오면 편안하게 화장실도 방 같은 거 있는 거 화장실도 하나씩 들어가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걸 쫙 해놓으면 고은사에 전부 참선 멤버들 일로 다 오도록. 각자는 여와서 수양도 하고 쉬고 그래 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은. 그러니까 템플은 지금 지어놓은 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복잡한 공간을 좀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실용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앞으로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사찰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세계인. 스님의 두 번째 소원은 시골 어르신들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고운사에서 놀리던 5,000평의 땅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했더니 매달 가만히 있어도 30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겼습니다. 스님은 힘없는 노인들에게 이처럼 좋은 소득원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전국에서 의성의 일조량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태양광,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양광을 제가 처음 해봤어요. 2021년도에 의성군의 조례가 2022년부터 진입로가 2m에서 3m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1년 12월 30일 날 내가 서류를 넣어가지고 이제 100km를 제가 허가를 받았어요. 농촌의 노인네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는 내가 볼 땐 태양광밖에 없다. 왜? 노인네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하고 자기 땅도 묵혀두는데 자식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데 태양광은 노동을 하나도 안 해도 해만 뜨면 돈이 들어와서 생활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한 집에 100kg씩만 허락해주라. 그러니까 농협이 귀천해가지고 사도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들어오니까 농촌에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들어오면 생활이 때깔나게 잘 살아요. 그래서 농촌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볼 때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 지금 다 집이 타버리고 농작물 과수원이 다 타버려서 생활이 앞으로 과수원을 씹어도 10년은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치만 하면 바로 생산되니까. 저희들 할 때 지금 충분히 제가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스님의 세 번째 소원은 산불 예방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젊은 소방관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 성장한 수목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감벌, 산꼭대기에서 발생하는 산불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를 내는 것, 최소한 법당 주변 50m 이상은 나무가 없게끔 하는 것, 소방장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는 것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감벌을 좀 하면 밑에 낙엽이 졌거든요. 지금은 낙엽층이 막 이렇게 두꺼워서 아무리 소방 헬기가 퍼봐도 이 낙엽층 밑에는 불이 잠부 있어가지고 못 꺼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소방 헬기가 적어요. 물 퍼붓는 양이. 그래서 물 뿌리면요 땅에다 내려오고 중간에서 다 증발돼 버려요. 내려오다가 열기. 워낙 열기가 세니까. 그러니까 소방 헬기 용량이 정상적인 이 소방 헬기 한 5배는 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미군 부대에서는 그런 헬기가 있다대요. 그래서 그런 헬기들을 해야 제대로 산불 진화가 되지. 안 그러면 산불 진화는 이제 일부 바깥의 사람들은 그래요. 소방 헬기가 진화하면서 물을 뿌리는데 얼마 안 되니까 소방 헬기가 지나가는 그 바람이 산불을 더 확산시킨다는 거야. 이게 이제 뭐 그런 것도 내가 있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헬기가 떠가지고 물은 뿌려줘야 되는데 양이 적으니까 큰 효과는 없고 바람은 일으키고 뭐 하여튼 다양한 부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산불 이전에 등운산 정상에서는 고운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면서 멀리 고운사가 보이는데요.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야 푸른 나무들이 가득 찰지 좀 더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등운산 증턱이 있습니다. 원래는 고운사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또렷하게 보입니다. 또 이제 세월이 지나야죠. 세월이 지나면 또 자연은 또 금방 또 모습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또 금방 이제 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네 그게 남아있는 이제 화렵수 이파리들이 또 무성하게 또 푸른 잎을 이렇게 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금방 또 변해 올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새소리 같이 나는 이 소리가 되게 평온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새소리입니다. 저 멀리 들려오는 거는 아침 소랑소리, 헛각소리죠. 이 새소리가 그러면 설마 자연적인 소리 아니면 녹음했던 걸 트는 거예요? 자연의 소리죠. 아침 시간부터 이제 새들이 각각 그 지저귀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이 시간대에는 이제 요 새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지저귀를 씻어가지고. 호랑지박이라는 새인데요. 그 여름 철새고 그 몸의 무늬가 약 호랑이의 그 무늬를 닮았다 그래서 호랑지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름 철새로 우리나라 산간 지역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새입니다. 산에 사는 산새들은 울음소리로 자신의 배우자나 혹은 자신의 번식계 영역을 지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호랑지박이의 그 귀신 울음소리 같은 아주 얇고 높은 음은 번식기 때만 수컷이 내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한참 호랑지박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시기고 번식기가 끝나는 한 6월에서 7월 정도쯤 되면은 울음소리를 내지 않게 됩니다.